혹시 우리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막상 신청해보면 10분 중 3분만 등급을 받고 나머지 7분은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들 떨어지는 걸까요?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민센터나 공단에 찾아가서 신청서만 내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하지만 등급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진짜 첫걸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서류 준비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셔도 등급을 받을 확률이 2배, 3배는 높아질 겁니다. 병원과 공단을 오가며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왔을 때 이걸 보여주면 등급 판정에 아주 유리해지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 3가지를 콕 집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해지신 어머니를 보며 김영수 씨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마저 힘들어 하셨죠. 가끔은 방금 했던 말을 또 물어보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다더라.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돌봐주시기도 하고 나라에서 돈도 많이 지원해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죠. 영수 씨는 당장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주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빼곡한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청인, 대리인, 주소지, 아는 내용이라 열심히 적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서류 한 장만 내면 정말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심사해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준비를 잘못해서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영수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의 첫 단추를 신청서 제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왜 공단이 아니라 방문요양센터일까요? 방문요양센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등급 신청을 돕고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저희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신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보통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나 센터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르신의 상태를 몇 마디만 들어도 이 정도면 3등급은 충분히 나오시겠네요. 혹은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하고 바로 감을 잡습니다. 심지어 어떤 센터들은 신청 전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미리 살펴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며칠 뒤에 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오면 어떤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마치 내 일처럼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상담과 도움이 대부분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등급을 받으셔야 나중에 자신의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미리 얻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방문 요양센터를 검색해서 두세 군데에 전화를 돌려 상담을 받아봅니다. 그중 가장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곳에 도움을 받아 등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라면 신청서 작성은 아주 쉬워집니다. 신청서는 공단에 직접 가서 작성해도 되고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적는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라도 현재 자녀 집인 서울에 와서 살고 계신다면 실제 거주지는 서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단 직원이 바로 이 실제 거주지로 직접 방문 조사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누구나 다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 큰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나 뇌출혈,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중풍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을 잘 못 쓰게 된 분은 나이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63세의 다리 사고로 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다리 부상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건강 상태입니다. 지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란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85세 할머니시라도 정정하셔서 혼자 밥 잘 챙겨 드시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면 나이가 많아도 등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65세 어르신이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만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어르신 댁으로 인정조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이 전화가 바로 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 인정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방문 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등급을 결정하는 전체 점수에서 이 조사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은 약 한두 시간 동안 어르신 댁에 머물면서 정해진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세수하실 수 있으세요? 숟가락질은 혼자 가능하신가요? 지팡이 없이 일어설 수 있으세요? 이 같은 신체 기능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도 확인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 같은 질문을 통해 기억력을 테스트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집안을 돌아다니시거나 가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시는지, 없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환각 증세가 있는지 등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르신의 상태를 좋게 포장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효심 때문에 혹은 남에게 우리 부모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아이고, 원래는 잘하시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혹은 이 정도는 저희가 그냥 돌보면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조사관은 있는 그대로의 어려움을 파악해야 정확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드시면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숟가락을 떨고 음식을 흘리시면 그 모습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 나오는 날이라고 일부러 깨끗한 새 옷을 입혀드리거나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하는 것도 오히려 조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보호자, 즉 자녀나 배우자가 반드시 옆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존심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옆에서 어머니, 어제도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 뻔했잖아요. 제가 부축해 드려야만 겨우 가시잖아요처럼 평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결정적인 꿀팁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조사관이 방문하는 그 짧은 한두 시간 안에 우리 부모님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여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치매 증상처럼 때때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병원 서류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허리 협착증 등 어르신이 앓고 계신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꾸준히 드시고 있는 약의 처방전을 미리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의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인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집안을 배회하는 모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는 모습,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 음식을 드시다 심하게 흘리는 모습 등을 평소에 휴대폰으로 짧게라도 찍어두는 겁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나 멍자국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10초짜리 영상 하나가 어르신의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만약 치매 증상으로 집을 나가셔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신고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어르신을 혼자 둘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을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조용히 보여드리며 "조사관님,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이런 어려움도 겪고 계십니다라고 설명하면 조사 점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라는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어르신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한의원에 방문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우리 가족에게 호의적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갈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가서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을 꼭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어르신의 상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까지 모두 공단에 제출되면 한 달 정도 후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는 경증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몸이 더 불편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1등급은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시는 와상 상태, 2등급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 4등급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반드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결정되면 집으로 3가지 중요한 서류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그것입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방문요양센터나 마음에 드는 다른 기관과 계약을 맺고 드디어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동네 방문 요양센터에 문을 두드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조사관에게 우리 부모님의 힘든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보여주세요.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 부모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